오늘의 주제는 작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보고서는 아주 일반화되었죠. 파워포인트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두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그 기능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도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일 텐데요. 저는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보고서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여 내 뜻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보고서의 메시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보고서 속의 데이터나 서술문 등은 모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과도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면 메시지 전달에 방해가 됩니다. 둘째로 적절한 시각화가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데이터를 평이하게 나열하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 즉 메시지를 명확히 한다, 시각화한다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도한 꾸미기와 색채 사용은 메시지 전달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꾸미기와 색채 사용이 너무 과도하면 메시지 전달에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보고 받는 이의 눈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보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특히 상업용 문서가 아닌 회사의 보고서는 이 점을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색채를 사용한다면 한 보고서 안에서는 서너 가지 정도의 색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서너 가지 색은 보고서 하나를 꾸미는데 충분한 색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빨강과 같이 튀는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외이고 일부의 내용인 것이죠. 흑백 원고에서 강조하려면 쉐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색을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화면 전체를 꼭 색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어느 회사를 방문해서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실의 한 벽에는 회사 비전을 소개하는 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항상 무엇에든지 호기심이 있는 저는 그것을 잘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페이지 읽었을까요? 읽다가 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페이지에 여백이 없이 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페이지마다 색 조합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니 피곤해서 제가 읽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지만 다른 사례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색채를 사용하였고 도형과 사진도 이용하였는데 눈이 피곤합니다. 그러니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색 사용과 꾸미기는 가능한 한 절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 보고서 안에서 색 사용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자사는 푸른색으로, 경쟁사는 녹색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하는 내용이라면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서의 간단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은 동남아에 투자한 회사의 문제점들을 한 2시간 가까이 저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메일을 사장님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는 말과 함께 요약한 파워포인트를 첨부해서 보내드렸죠. 10페이지 되는 파워포인트 내용에 저의 의견도 약간 첨가하여서 보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시죠.
표지와 내용 중 회사를 직접 표시하는 부분은 지웠습니다. 맨 먼저 전체 내용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체 사업 상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사의 시장 지위를 표시하고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였습니다. 한 회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건이 어려우니 미래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현 사업 상황을 고려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열거해 보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단기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과 회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 즉 원가 혁신을 추진할 체제는 어떠한 것인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보고서를 보낸 결과입니다. 이메일을 받은 사장님은 즉시 저를 찾았고 저와 컨설팅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물론 조건도 제가 제안한 그대로 수정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흑백 보고서라고 할 만큼 색채 사용은 극히 제한되었고 꾸미기를 위한 장식도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몸이 건조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즈니스 보고서는 내용과 핵심이 분명하다면 다른 요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께서는 보고서는 흑백으로만 사용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계열사 전체에 대해서 말이죠. 보고서는 내용이 중요하지 꾸미기와 색채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포인트, 즉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세 가지 표현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서는 서술, 두 번째는 수표로 나타낸 것, 세 번째는 시각화 도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극히 간단한 경우이지만 시각화 도표가 빠르고 쉽게 이해됩니다. 한눈에 이해하게 합니다. 보고자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보고받는 이가 이해를 합니다. 그뿐 아니고 시각화 도표는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아마도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쉽게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보고서는 수치 자료가 많이 사용되는데 시각화하기가 쉽습니다. 숫자 자료가 아닌 정성적인 내용도 시각화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수치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 그래프를 기본으로 삼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래프로 수많은 수치 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세 가지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첫째, 크기를 비교할 때는 막대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크기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숫자를 일일이 볼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오른쪽의 예는 막대를 이용해서 전년과의 차이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응용한 형태죠. 막대이긴 하지만 크기 차이를 표시하지 않고 매년 같은 크기의 막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구성비, 여기서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즉 연도별 구성비 변화 추이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도 응용한 형태죠. 지역별 시장 비율을 표시한 뒤에 지역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맨 끝에 점유율 전체를 표시했습니다. 시간이 변하면서 수치가 변화하는 것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이것도 잘 아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은 좀 더 응용한 내용입니다. 누적 그래프에 두 가지 사항의 변화 추이를 대조시킨 것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한 가지 사항만이 아니고 여러 항목의 변화 추이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실수치의 변화 추이를 그렸고 오른쪽은 각 회사의 시장 전체 수치를 기준 연도를 100으로 한 지수로서 표시하였습니다. 원 그래프입니다. 구성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림처럼 12시 선에서 항목 그리기를 시작하고 구성비 크기 순으로 표시하는 게 보기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때 실 숫자는
전체에 해당하는 것만을 위에 한 번 쓰고 항목별로는 비율을 써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그래프로 숫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이지만 이렇게 나타내면 보고받는 이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합니다. 그러니 설득력도 함께 높아지겠죠. 이때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시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열심히 자료를 모았고 구하기 어려운 자료까지 수집했으니 그 모든 수고한 자료를 보고서에 다 포함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보고받는 사람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제시했으니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만 제시하십시오. 그래도 자료를 제시하고 싶다면 이렇게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질문에 진지한 대답을 해보고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면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시각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성적 내용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예만 제시해 드리죠. 어느 산업 분야에 5개 경쟁사가 있고 3가지 제품 유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각사가 사용하는 기술은 2가지 소스가 있다고 합시다. 회사별로 제품과 사용 기술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을 시각화하려면 평면 위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입체 형태를 응용하여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림이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시죠. A사는 1, 2, 3행의 제품을 다 사용하면서 자체 개발 기술만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B사는 도입 기술만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C사는 도입 기술을 주로 사용하면서 제품 1형에 대해서는 개발 기술을 사용합니다. D사는 또 다르죠. 개발 기술을 3형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제품은 3가지 다 도입 기술을 이용한 회사입니다. E사는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하면서 기술도 개발 기술과 도입 기술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제품 유형과 기술 형태가 다른 회사들을 표시하는데 입체 도형을 응용한 도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보고서 형태를 참고하시라고 제시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색채와 시각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보고서의 시각화 그리고 색채 사용의 절제라는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막대 그래프가 많이 이용된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 같지는 않고 응용된 형태가 많습니다. 첫 페이지는 꺾은 선 그래프로 매출과 이익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거기서 몇 가지 검토 사항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별로 매출과 수익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곳에 붉은색으로 강조한 막대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큰 제품은 수익성이 나쁘고 매출이 적은 제품은 수익성이 좋으니 회사의 과제가 나타납니다. 다음 지역별 시장을 요약하여 사업의 특징과 과제를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면 증산 잠재력은 높다고 말합니다. 매출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를 말하는 것이죠. 고객 구성이 딜러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과제가 또 도출되죠. 원 그래프로 고객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 개척한 고객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거래 과정, 즉 흐름도를 이용해서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흐름도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재고 감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각화 또는 색채 사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득력 높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각화 보고서 그리고 색채와 꾸미기 사용의 주의점 이 2가지를 잘 해내면 훌륭한 보고서의 기본은 갖춘 것입니다. 꽤 긴 이야기를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